저는 준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고 곧 화면이 연결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 여러 가지 소음이 들렸습니다. 병원 소리가 아니었어요. 준서야. 할머니, 준서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 많이 보고 싶었어. 근데 지금 어디니? 엄마는 아직도 많이 아파? 네? 엄마 안 아픈데요? 준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 아파. 병원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여기요. 준서가 핸드폰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유나가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손에 들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저한테는 밤새 토해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준서야, 너희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아파서 병원 간 거 아니었어? 아니요. 우리 오늘 비행기 타고 여행 가요. 지금 공항에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비행기 타요. 엄마가 재밌는 곳에 간다고 말해줬어요. 준서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화면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서야,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해? 성우가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오늘 장모님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일주일 동안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유나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네, 죄송합니다. 나만 빼고 장모님이랑만 여행을 간다는 거지? 네,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비행기 타야 해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5살 박영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은 저는 아들 내외와 손자를 집으로 들였어요.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며느리 유나는 아침마다 잠이 많다며 늦게 일어났지만 저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했죠. 아들 성우는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자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일해서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유나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 당일에는 저희가 친정에 먼저 다녀와도 될까요? 대신 다음 날에 어머님이랑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추석 당일에 가족이 다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유나도 친정 부모님을 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서 보냈으니 이번엔 양보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 친정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으시겠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함도 있었어요. 추석 당일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게 조금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밝은 얼굴을 보니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며느리가 행복해하는 게 저도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추석 당일이 다가왔어요. 아침 일찍 성우와 유나, 그리고 준서가 짐을 챙겨 나섰습니다. 기차를 타고 유나의 친정으로 간다고 했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사돈댁 분들께 내 안부도 전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은 집은 참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 가족들이 오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추석 당일에 혼자 있는 집은 고요했어요. 평소라면 손자 준서가 뛰어다니는 소리, 며느리 유나가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들렸을 텐데 말이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이런 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갈비용 고기, 동태, 다진 고기, 각종 채소들을 샀죠.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었죠. 아이고, 박 여사님.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단골 정육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내일 아들네 가족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요? 좋겠네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럼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기를 잘 골라줬어요. 신선한 갈비를 포장해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했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도 싱싱한 것들로 골랐어요. 무는 크고 단단한 걸로, 파는 푸른 것으로, 당근은 굵은 것으로 샀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생각을 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결혼하면서 유나가 힘들까봐 제사도 지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절 음식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전 종류를 10가지씩 부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는 꼭 만들고 싶었어요. 갈비찜, 동태전, 동그랑땡.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먼저 갈비를 손질했어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내고 양념을 만들었죠.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배즙, 참기름을 섞어 갈비에 골고루 발랐어요. 양념이 잘 배도록 주물러가며 버무렸습니다. 다음은 전을 부쳤어요. 동태를 손질해서 밀가루와 계란을 입히고 달군 팬에 지글지글 구웠습니다. 동그랑땡도 만들었죠. 다진 고기에 두부를 으깨 넣고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어 넣었어요. 간을 맞추고 동그랗게 빚어서 부쳤습니다. 전을 부치는 동안 주방은 뜨거워졌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땀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한참을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거예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한참을 서서 일했더니 다리도 저렸고요.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손목도 아팠어요. 전을 붙이느라 계속 펜을 흔들었더니 손목에 무리가 갔나 봅니다. 하지만 음식들이 완성되니 뿌듯했어요. 마지막으로 뒷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깨끗이 닦았어요. 완성된 음식들은 냉장고에 잘 보관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데우고 밥을 지으면 되니까요. 모든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온종일 움직였더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성우였습니다. 어머니, 저 성우예요. 그래. 왜? 저희 내일 오전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도착하면 같이 식당 가서 식사하면 어떨까요?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자는 성우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야, 성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음식 다 만들었어. 너희 오면 같이 먹으려고. 식당 말고 집에서 먹자. 아, 그러세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럼.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 윤아가 전화를 바꿔 받았어요. 어머님, 저 윤아예요. 그래.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은 당연히 하셨죠. 저는 어머님 갈비찜이 제일 좋아요. 윤아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귀엽게 애교를 부리는 게 들렸어요. 그럼, 당연히 했지. 너가 좋아하니까. 와,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내일 빨리 가서 먹고 싶어요. 그래.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밥 차려놓을게. 그때 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밥 빨리 먹고 싶어요. 귀여운 손자 준서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듣자 피곤이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준서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내일 보자. 네, 빨리 가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 생각에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니 기분이 좋아서인지 얼굴도 환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옷도 깨끗한 걸로 입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갈비찜부터 압력솥에 넣었어요. 양념이 잘 배게 2시간 정도 끓여야 하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압력솥을 올렸습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칙 소리를 내며 압력이 올라갔어요. 그 사이 전을 다시 구웠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동태전과 동그랑땡을 팬에 올려 기름을 두르고 앞뒤로 살짝 구웠어요. 방금 만든 것처럼 따끈따끈하게 데웠습니다. 차가운 전보다는 따뜻한 전이 맛있으니까요. 밥도 새로 지었어요. 쌀을 씻어 물을 맞춰 넣고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기 나는 쌀을 보니 밥이 잘 지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고기 무국도 끓였죠.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넣고 물을 부어 팔팔 끓였어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물 맛을 보니 딱 좋았어요.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성우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였어요. 1시간만 있으면 가족들이 도착합니다.
저는 부지런히 상을 차렸어요. 밥그릇을 놓고, 국그릇을 놓고, 반찬들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갈비찜도 압력솥에서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를 보니 입맛이 당겼습니다. 전들도 접시에 예쁘게 담았어요. 동태전은 큰 접시에, 동그랑땡은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김치도 꺼내서 예쁜 그릇에 담았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상차림을 보니 흡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었죠. 갈비찜의 윤기, 노릇노릇한 전들, 따끈한 밥과 국. 완벽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11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곧 오겠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11시 10분, 20분, 30분. 차가 막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명절이라 도로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여보세요, 얘야. 어머니. 성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저녁에 유나가 갑자기 아팠어요. 밤새 토를 너무 많이 해서 급하게 응급실에 왔어요. 뭐, 유나가 아프다고. 많이 아프니?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유나는 괜찮은 거야? 병원은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까? 준서는 누가 봐? 내가 가서 준서 봐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장모님이 여기 계셔서 안 오셔도 돼요. 그래도, 어머니,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알았어. 유나 잘 챙기고. 성우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나가 밤새 토를 하고 아프다니.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데 걱정이 됐어요. 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과 국도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밥상을 보니 허탈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생각에 설레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혼자 남은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서서히 식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유나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혼자 먹으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몇 술 뜨고는 그만뒀어요. 설거지를 하고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성우와 유나가 돌아오면 먹을 수 있게 냉장고에 잘 보관했어요. 그런데 유나가 밤새 토를 했다니 걱정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을 텐데 돌아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물을 많이 부었어요.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며 주걱으로 저었습니다. 쌀알이 퍼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한참을 끓이다 보니 죽이 완성됐습니다. 유나가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릇에 담아뒀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어머님 공항에 3시까지 오셔서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공항이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공항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전화가 연결됐어요. 성우는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우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니, 저 병원이에요. 그럼 방금 문자 보낸 거 뭐야? 네. 무슨 문자요? 성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어요. 공항에 3시까지 오라는 문자. 이게 뭐야? 네. 뭐라고요? 성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공항에 3시까지 오셔서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아, 그거요. 그게 제 친구한테 보내려던 건데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친구. 무슨 친구? 제 친구가 오늘 해외여행 간대요. 그래서 공항에 배웅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어머니한테 보냈나 봐요. 죄송해요. 성우는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래. 공항으로 너가 친구 배웅 가려고 했다고? 네. 그런데 유나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알았어. 유나 잘 챙기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친구한테 보낼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게다가 유나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데 친구 배웅을 가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정신이 없을 텐데 친구 배웅 생각을 할 여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유나가 아프다는데 제가 괜히 의심하면 안 되죠. 병원에서 정신없을 텐데요. 저는 다시 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나가 빨리 나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끓인 죽을 먹고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공항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아직도 병원에 있을 텐데 많이 괜찮아졌을지 궁금했죠.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괜히 방해될까봐 참았습니다. 대신 준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이틀이나 손자 얼굴을 못 봤으니까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준서는 뭐 하고 있을까? 병원에서 심심하지는 않을까? 할머니가 없으니 재미없을 텐데. 저는 준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고 곧 화면이 연결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 여러 가지 소음이 들렸습니다. 병원 소리가 아니었어요. 준서야, 할머니. 준서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서 많이 보고 싶었어. 근데 지금 어디니? 엄마는 아직도 많이 아파? 네. 엄마 안 아픈데요? 준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 아파. 병원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여기요. 준서가 핸드폰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유나가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손에 들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분명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준서야, 너희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아파서 병원 간 거 아니었어? 아니요. 우리 오늘 비행기 타고 여행 가요. 지금 공항에 왔어요.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비행기 타요. 엄마가 재밌는 곳에 간다고 말해줬어요. 준서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화면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서야,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해? 성우가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성우는 다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분명 유나가 밤새 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병원에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공항에서 여행을 간다니요. 말이 안 됐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말해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오늘 장모님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일주일 동안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유나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네, 죄송합니다. 나만 빼고 장모님이랑만 여행을 간다는 거지? 네.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비행기 타야 해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리고, 죽을 끓이고, 모두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저를 속이고 여행을 갔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됐을까요? 장모님이랑 여행 간다고 하면 저는 보내줬을 거예요. 섭섭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나가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토를 했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뭘로 본 걸까요? 그냥 밥이나 차려주는 식모인가요? 아니면 언제든 속여도 되는 사람인가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제가 힘들면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착하고 손자도 있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들을 위해 뭐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어요.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대신 설거지를 해주고 아들이 힘들어 보이면 좋아하는 몸보신 음식도 해줬어요. 제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워서 진통제만 먹고 버텼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계산하면 몇 년이 됩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저를 위한 시간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행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마다 거절했어요. 집에 손자가 있으니 제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옷도 새로 사본 적이 없어요. 입던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옷 살 돈이 있으면 손자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고 혼자 남겨두고 여행을 가다니.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순애야. 어머,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애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챘습니다. 순애야, 나 아들한테 속았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순애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석에 윤아가 친정 간다고 했던 것부터 제가 음식을 준비했던 것,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짓이야? 순애는 화를 냈습니다. 나만 빼고 그거도 거짓말을 하면서 장모님이랑 해외여행을 갔다는데. 아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거짓말까지 했는지. 영자야, 너 왜 참고 있어?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야? 너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해? 순애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나도 화가 나. 정말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똑같이 갚아줘야지. 너도 걔네들한테 똑같이 해줘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똑같이. 그래. 너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줘. 그래야 너 마음도 풀리고 걔네들도 반성하지. 순애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애야, 고마워.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영자야, 너 혼자 참지 마.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당한 만큼 돌려주기로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성혼에는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일주일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저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먼저 생각한 건 집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말이에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힘들게 일해서 장만한 겁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에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저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건물 청소 일도 했어요. 성호를 키우면서 일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일하러 나갔죠. 그렇게 몇 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과 둘이 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고요.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집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감동. 텅 빈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집은 제 명이었습니다. 성우와 유나는 얹혀 사는 거였죠.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제가 냈고 집 관리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속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야, 나 영자야. 영자야. 너 말이 맞았어, 순애야. 나도 이제 결심했어. 정말 뭘 할 건데? 집을 정리하려고. 혹시 아는 부동산 있어? 집을 정리한다고. 팔려고? 응. 일주일 안에 최대한 빨리 팔아야 해. 알았어. 내가 아는 부동산 있어. 소개시켜 줄게. 잠깐만 기다려. 순애는 곧바로 부동산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어요. 아, 그 동네요. 거기는 수요가 많아서 금방 팔릴 겁니다. 언제 한번 집 보러 가도 될까요? 오늘 오후에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시작된 거예요.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사가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집 한번 볼게요. 중개사는 집 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방도 보고, 화장실도 보고, 베란다도 봤어요. 집 상태가 좋네요. 평수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요. 이 정도면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팔아도 되니까 최대한 빨리만 팔아주세요. 정말요? 그럼 더 빨리 팔리겠네요.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중개사는 사진을 찍고 매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집에 장점을 부각시켜서 올리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정말로 집 보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집을 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죠. 여기 정말 좋네요. 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편하고 이 동네 오래 찾았는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바로 계약하시겠어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언제 잔금 치르면 되나요? 일주일 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뒤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집을 판 돈은 3억이었습니다. 시세보다는 낮았지만 빨리 팔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집 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구들을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소파, 식탁, 침대, TV 같은 큰 가구들은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중고로 저렴하게 내놓으니 금방 팔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가구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제 물건들만 챙기고 성우와 유나, 준서가 쓰던 물건들은 그들의 방 안에 그대로 넣어뒀습니다. 그들의 방에 들어가 보니 옷들이 가득했어요. 유나의 예쁜 옷들, 성우의 정장들, 준서의 작은 옷들,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었어요. 방도 텅 비었고요. 오직 성우 가족이 쓰던 방만 그대로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주도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평생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바로 일만 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성우와 유나는 저만 빼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도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주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순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순애야, 나 제주도 가서 살려고. 제주도, 정말. 응, 평생 한 번은 가보고 싶었거든. 이번 기회에 가서 살아보려고. 좋은 생각이야. 나도 나중에 놀러 갈게. 그래. 혹시 제주도에서 집 구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기다려. 순애는 곧 연락을 줬습니다.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요. 저는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살 집을 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 좋겠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요. 알겠습니다. 몇 군데 추려서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은 집 2군데를 찾았다고요. 제주도에 와서 보고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습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어요. 성우야, 유나야.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나고 없을 거다.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너희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지. 손주를 돌보고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뭘로 본 거니? 밥이나 차려주는 식모. 언제든 속여도 되는 사람. 추석에 너희가 친정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기꺼이 보내줬어. 대신 다음날 함께 밥 먹자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를 거야. 그래서 혼자 시장을 가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어. 너희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국도 끓였지. 그런데 너희는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나만 빼고 여행을 갔구나.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 이 집은 이미 팔렸다. 일주일 뒤면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서 나갈 집을 구해. 그리고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러 간다. 앞으로 나를 찾지 마. 나중에 내 장례식장에서나 만나자. 어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글씨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 분노, 배신감이 글씨에 담겼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놓았어요. 집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들을 키웠고, 손자를 돌봤던 곳이죠.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보는 마지막 햇살일지도 모릅니다. 주방도 마지막으로 봤어요. 수없이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성우의 방도 들여다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방을 썼어요. 책상에서 공부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죠.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 이 방에서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준서의 방도 봤어요.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이 방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큰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서둘러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이제 떠나는 사람입니다. 공항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안내판을 보니 복잡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실례합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어디서 타나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주도는 국내선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길을 물어보면 다들 알려줬습니다. 덕분에 어렵지 않게 탑승 수속을 마쳤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탑승권이고요. 이거는 수화물표입니다. 짐은 제주도 공항에서 찾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고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갔습니다. 탑승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크고 하얀 비행기였어요. 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거구나. 곧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티켓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제 좌석을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좌석에 앉으니 떨렸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으니까요. 안전벨트를 매는 방법도 잘 몰라서 옆자리 분께 여쭤봤어요. 옆자리 분이 웃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활주로로 나가더니 속도를 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순간 몸이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창밖을 보니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자동차들도 개미처럼 작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비행기를 타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구나.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이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거예요. 구름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솜사탕 같은 구름들이었어요. 하늘은 끝없이 넓고 푸르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거예요. 공항을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공기도 달랐습니다.
상쾌하고 깨끗했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했던 부동산이에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집 2군데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첫 번째 집은 마을 안쪽에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했지만 바다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2번째 집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여기가 좋겠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 집은 정말 전망이 좋거든요. 해 뜰 때 보면 더 예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전액을 지불했어요. 다음 날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제가 가져온 건 옷가지와 몇 가지 생활용품뿐이었으니까요. 새 집의 거실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1번, 2번, 3번. 편지를 확인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할 게 없었으니까요. 한편, 성우와 유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일주일간의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묵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도 다녔죠. 어머님 많이 화나셨을까? 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를 왜 내? 아들 며느리가 여행 다녀왔는데. 그런 걸로 화내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유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뭐, 조금 섭섭해 하시겠지. 그래도 이해하실 거야.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 되지 뭐. 유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우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성우와 유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없고, 식탁도 없고, TV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유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거실 바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어요. 가구가 있던 자리만 깨끗했습니다. 그때 준서가 거실로 뛰어갔어요. 엄마, 아빠, 여기 편지 있어요. 준서가 바닥에 놓인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유나가 다급하게 편지를 뺏어 들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그래? 성우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왜 집을 팔아? 일주일 뒤에 새 주인이 들어온대. 우리 보고 나가래.
뭐.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성호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보. 정말로 집을 팔았나 봐. 유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해 볼게. 성우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발.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제주도의 제 집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성우의 이름이 뜨는 걸 보고도 그냥 두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평생 참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거예요.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바다를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기에 더 솔직해야 하고 더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여유롭게 살 겁니다. 저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